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찾아뵀는데 되게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열심히 살아갖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집중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근데 좀 모순적인 느낌, 이게 천천 오래 걸린 느낌. 두 가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빨리 지나가는데 또 어떨 때는 되게 예. 주관적 이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되게 예.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예. 오늘도 말씀드린 신 박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예. 인생 공부 작년 12월에 시작했는데 예. 저도 한 10년 한 것 같아요. 몇 년 한 것 같아. 예. 그 빨리 간 것 같으면서도 오래 되돌아보니까 좀 긴 느낌. 예. 그러니까 아닌가, 거꾸로 말했나? 그러니까 몰입했으니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짧은 거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 순간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네. 또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것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관적 시간은 되게 길게 네.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요즘에 제 베스트 프렌즈는 고 작가님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6시에 잤어요. 6시. 그다음에 오늘 10시 반에 일어났는데 6시에 자면서 너무 행복해. 나 고 작가님이 가서 노가리 깔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진짜 변태.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을 녹음을 2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노가리 까다 30분 늦게 시작하고 그렇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할 건 없죠. 우리는 그렇지. 다운로드 받는 거 이거. 그렇지. 고 작가님 여기 라디오 방송이 아니에요. 맞다. 인터넷 방송. 순간 착각했어. 왜냐면 오늘 또 라디오 녹음하고 오셨거든요. 예.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달러와 섹스라는 책 했는데요. 공룡파에서 섹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섹스라 그러라 그랬는데 너무 된 소리로 하셔갖고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책은 뭐 경제학적 관점으로 예. 어떤 연애나 섹스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전 너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지적으로 뭐랄까 영혼이 좀 맞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는 술 마시고 축구하고 게임하고 그런 친구들이 좋았지만, 그러니까 옛날 고 작가님이 어떤 육아 관련 서적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육아는 재미가 아니라 즐거움이다. 이제 행복이다. It's not fun but joy. 그러니까 저 고 작가님을 만나는 건 좀 재미보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친구를 만나면 재미가 있지만 여러분도 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은근히 부러워하신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죠. 솔직히 많으세요. 우리 둘이 노가리 까는 거. 저 나중에 되게 치열해요. 나중에 솔직히 제가 자꾸 기획하고 있는 게 이 기존에는 강연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 단어장 쓰고 나서 이제 뭐 저희 공부법 책 쓰고 나서는 이제 고 작가님이랑 좀 정기적으로 공개 방송이 될 수도 있고 토크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한민국, 왜냐하면 모든 강의 너무 단방향이거든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일어나야 되는데 단방향이니까 다이오드 관계니까 이게 별로거든요. 너무 얻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소통. 저는 그래서 강연 때 끝나고 2시간을 강연하고 1시간은 계속 이제 친구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AS 모임이라는 것도 그래서만, 애프터 서비스 모임도 10명 소규모로 제가 따로 불러갖고 커피도 사주면서 더 깊은 얘기 나누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제 더 그런 거를 확장하려고 저도 돈 많이 벌면 이제 대관도 저희 돈으로 하는 게 더 쉬우니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다 같이 더 만나는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 20대의 아저씨들이 한 아주머니들, 이제 오빠, 언니, 누나, 형이 한 후배들. 저희가 패칭과 팔로우가 고 작가님과 저랑 합쳐서 2만 명이고 수백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추렸던 것을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편. 오늘도 조언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그 세 번째 편의 첫 번째 11번째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뭘 하면 좋을까요? 꿈을 아주 정말 크게 가질 것입니다. 이거 근데 밑에 부연 설명이 되게 구구절절해요. 제 조언은 꿈을 크게,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크게 그려라입니다. 그리고 꿈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찾아가서 꿈을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들을 물어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해라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꿈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꿈을 이루게 하지 못해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찾다 보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입니다. 주변에 꿈을 이야기하면 현실과 지금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는 100가지의 이유를 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당신의 잠재력을. 맞죠. 바보들과 비겁한 사람들의 의견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을 크게 갖는 이게 네. 되게 뻔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꿈 크기가 정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왜냐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싱가포르에서도 살아봤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은 동경에서 서가 5,000km고 비행기로 가는 게 너무 익숙하고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뭐 3, 40분 거리는 되게 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쪽에서 끝까지 4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40분 걸리면 it's so far 그래. 너무 멀다 그래요. really 막 그래 되게 멀다고. 네. 왜냐면 이게 그런 작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거리 감각이 그렇게 멀게 느껴요. 그래서 그렇죠. 코리아에 산다 그러면 it's huge country라 그래요. 우리는 작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보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맨날. 음. 그냥 이제 중국을 보고, 여기 중국 보고. 대륙을 보니까. 일본만 해도 일본만 우리보다 봐도 엄청 크니까. 크거든요. 예. 그냥 이게 진짜 누구를 만나고 누구냐에 따라서 꿈의 크기가 결정될 확률이 어떤 책을 읽냐에 따라 너무 솔직히 20대 친구들이 나는 공무원 할 거야.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마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가끔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예. 공무원이 좋죠. 예.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꿈꾸는 이 현상은 나쁜 것 같아요. 나라가 잘못됐죠,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20대가 제일 많이 지원하는 잡이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라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워낙 불확실성도 크고 네, 또 취업하기 힘들고 네, 하더라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네. 가장 그래도 보장을 해주는 데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무원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이 있는 것은 뭐 일견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것좀 타파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참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이 정도 사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 스탠다드가 높으니까 왜 우리가 모두 이렇게 흡수하는 문화 우리가 항상 접하는 문화는 미국 문화예요. 미국 문화, 일본 문화. 근데 요즘에 심지어 이제 중국 문화를 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중국 문화가 올라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만 보지 우리보다 나쁜 사람은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솔직히 더 잘 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 우리는 뭘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부국이 됐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솔직히 너무 힘든 이유 중에 하나, 20대가 너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뭐 직장이 많았던 게 단순하게 중국이 이렇게 잘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심천 이러면은 중국 하면 뭐 샹하이, 뭐 베이징 이런 데 마시면 심천 하면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심천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한창 때 우리 이제 1990년대 때 남자애들 중에서 좀 컴퓨터 좀 좋아한다 그러면 용산 전자상가를 다 재집질하듯이 그렇죠. 선인상가, 예. 낮인상가 이렇게 가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램 이렇게 하나 없나 뭐 하나 살라 그랬었는데 용산 전자상가만 해도 저 어렸을 때 되게 컸었단 말이에요. 용산에 가면 이제 용산은 전자 왕국이었는데 심천은 도시가 전자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설계도 하나 갖다 주면 핸드폰도 바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예를 들면 아이리버도 있었고 뭐 거원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해외에서 잘 나가는 제조업체들의 헤드쿼터는 심천에 많이 있어요. 이제 왜 바로바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스타트업 하는 미국 친구들도 심천 가서 살아요. 왜 바로바로 만들어야 되니까. 설계도만 있으면 아이폰도 만들어줘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싸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짜 우리나라가 딱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박사도 해보고 삼성도 다녀보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때 미국도 살아보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딱 방법은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5년 동안 뒤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를 뭐 인문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분야를 뒤지게 5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지적 수준이 지금의 2배, 3배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살 방법이 솔직히 나빠질 방법밖에 없지 좋아질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또 뭐가 받쳐줘야 되냐? 영어가 받쳐줘야 돼요. 우리 앞에서도 꼭 해야 될 것 중에 영어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왜 지식을 흡수하려면은 영어를 빼고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영어 빼고 일단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진짜 학습 능력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죠. 학습이 안 되면은 간접 체험도 안 되고, 간접 체험이 안 되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알 방법이 없거든요. 간접 체험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매형이 싱가포르 사람인데 맨 처음에 간장게장을 보면은 기겁을 했어요. 저런 요사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생물이잖아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안 먹어보면 정말 토 나오죠. 외국 아 사람 진짜 입장에서는 뭐 진짜 막 괴물 먹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연찮게 실수로 먹었어 우리 매형이. 신천지를 맛봤죠 진짜. 요즘에 신천지 문제예요. 새로운 세상을 맛봤죠. 새로운 세상을 맛봤죠. 예. 새로운 세상을 맛봐갖고 간장게장만 먹죠 외국인인데. 우리 매형 사촌들도 다 간장게장. 그 맛에 빠져버렸구나. 그러니까 간장게장이 뭔지도 몰랐고 뭐 간장게장을 알았음에도 이렇게 보기만 했을 때 시각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각적으로 느껴보니까 이런 기가 막히게 있었나. 아마 그 우리 누나가 그렇게 설득했을 거예요. 그 초밥에 새우 올라가니까 초밥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먹어보라고. 왜냐면 초밥은 먹거든요. 이게 초밥이랑 똑같은 거라고. 초밥에 올라가는 게 그때 더 신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우리 누나 그렇게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꾹 참고 몇 번 먹었는데 이 짭조름함이 진짜 밥도둑인 거예요 진짜. 환상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좀 피곤해서 자꾸 간장게장 올 때마다 찾아갖고 그 맛있는 거 사주려고 우리 매형 또 사위 또 온다고. 근데 확실히 그런 거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는 꿈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창이 하면은 뭐 이렇게 막 뇌 속에서 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무조건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학습이란 말이 되게 고리타분해서 자꾸 수능 무슨 시험이랑 연결해서 그러는 건데 학습이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익숙해져 갖고 내 걸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정말로 꿈을 크는 게 정말 중요하고 단순하게 저는 꿈을 크는 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 이 꿈을 어떻게 크냐? 진짜 이 학습 능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어떤 사람이 있냐가 또 되게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는 되게 제한적인 문제인데 학습은 제한이 없단 말이야 솔직히. 돈 없는 사람도 교보문고에 가갖고 요즘 테이블 많이 깔아놨거든요. 읽고 싶으면 원 없이 읽으면 돼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어요? 돈이 없어서 안 읽겠어요? 의지가 없어서 안 읽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죠. 그 안 하려는 의지 진짜 대단하다고. 그 의지로 남북 통일도 할 수 있어. 제가 볼 때 그 의지로면은. 그냥 너무 이분이 진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남들이 말하는 꿈에 대해서는 남들이 말하는 조언은 받아들이되 그냥 비논리적인 그 사람의 취향 고백, 비판, 비난 이런 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데 저랑 고 작가님이랑 맨날 진짜 피 터지게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컨텐츠에 대한 분석, 이게 왜 반응이 좋았고 이게 반응이 나빴을까에 대한 거 엄청 피 터지게 하는데 우리도 맨날 말하면서 결론이 뭔지 우리도 모르겠는 부분이 있겠지. 우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 맨날 그걸 인정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신도 본인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는데 남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거는 내가 참고할 만한 것만 테이크하는 거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히 제가 또 중요히 생각하는 게 요즘 인터넷에 사이비 멘토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은 본인들이 경험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전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제가 또 고 작가님 칭찬을 또 여러 번 했는데 수많은 독서가들 중에서 이제 독서가는 아니에요. 독서 왕들이 많아요. 독서 천왕들이 제가 아시는 분이 수십 명이 있는데 제가 고 작가님을 제일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책만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아카데믹해서 리얼리스틱 실질적이지가 못해요. 근데 고 작가님은 2번이나 망해봤거든요.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막 그 얘기 이따가도 나오거든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 고 작가님은 젊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경험. 그냥 이렇게 지적 유의만 한 게 아니라 실패해서 체득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얘기 2번 들으니까 찌릿하네. 네, 그러니까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게 진짜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부는 밥 먹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20대의 실패는 20대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그 실패가 있어 봐야
이 정말로 텍스트가 전에 들어올 때 이게 현실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감이 오는데 그거 같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보통 그 큰 꿈을 가져라 하고 옹호하는 쪽과 그 옹호하지 않는 쪽이 있는데 그 옹호하지 않는 쪽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 큰 꿈만 있으면 뭐하냐, 현실 감각이 중요하지. 뭐 얼핏 맞는 것 같은데 큰 꿈도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가 나아갈 그 목표뿐만 아니라 그 꿈의 크기가 지금 있는 상태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극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 감각과 큰 꿈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큰 꿈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이분도 이제 해줄 때 누굴 만나봐라. 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만나보면 좀 현실 감각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꿈까지 갈 때까지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 모르면 그냥 중간에 포기할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진짜 그게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멘토들이 많았는데 그 멘토들이 다 최고수들이었어요. 뭐 삼성의 사장단, 그다음에 멘토는 아니지만 같이 일해본 노벨 수상자 안드레 가임 경.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멘토만 따졌을 때 그런 삼성의 부사장님께서 영준이 제 20대 때 영준이 너는 삼성에서 전무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삼성에서 전무로 은퇴하면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솔직히 딱 얘기하셨죠. 사장 부사장은 좀 운이 따라야 되는데 전무까지는 실력으로 갈 수 있다고. 특히 기술자니까 너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때 자신감이 그때 제 꿈 사이즈가 확 커진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만약에 삼성 대리가 저한테 와갖고 영진 너는 삼성에서 전무감이라 그러면은 미친 헛소리하지 마. 내가 그러겠죠. 제가 너무 지금 제가 빙의해갖고 미친 놈이 바로 나오는데 헛소리하지 말라. 너나 잘하라고. 너나 과장까지 다루라 그러겠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 작가님이 되게 그 독서 상담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 친구 되게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게 고 작가님은 베스트셀러를 2개나 해보셨거든요. 분야별 베스트셀러를 경제도 한번 해보시고 인문학도 이게 흔치 않아요. 왜냐면은 뭐 경제면 경제, 뭐 인문학이면 인문학 이렇게만 가는데 고 작가님은 다른 분야에서 그랜드슬램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거를 그랜드슬램을 하죠. 거기까지 이름을 실로 멀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실제로 그냥 글 좀 뭐 포스팅이나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책을 6권 7권이나 써본 사람이 여러분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1년에 300권이나 읽어본 이런 다독가가 여러분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레벨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솔직히 여러분한테 좀 경계했으면 하는 게 진짜 인문학으로 뭐 성공하기 그런 거는 좀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문학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내 내적 성숙, 내적 충만을 위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인문학으로 공부하는 거는 결국 끼워 맞추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됐더라지.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그렇게 인문학 잘하시는 분들이 다 결국엔 돈 벌려고 그게 막 강의도 여시고 그러시는 건데 여러분이 그 인문학 잘하시는 분들한테 배우면은 그분보다 인문학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인문학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들은 솔직히 만약에 제가 어느 정도 수입을 버는지 대충 아는데 그렇게 인문학 잘해서 삼성 가서 성공할 수 있으면 삼성에서 임원 되면 3, 4억씩 벌거든요. 상무 전무 되면은. 왜 그럼 그거 안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사업 하시면 돈 훨씬 많이 벌 수 있으신데 왜 그럼 계속 인문학만 하시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언변이 좋다 보니까 20대 분들이 혹해갖고 그래 나도 인문학 책만 읽으면 뭔가 되겠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학, 과학 열심히 하고 경제책도 열심히 보고 경영책도 열심히 보고 마케팅 책도 열심히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칸트, 니체 이런 거 보시면서 뭐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때 그 생각인 거고 그러면서 그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헬스. 여러분 헬스 많이 한다고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고 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다음에 저는 제가 스스로 멘토라를 부르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굳이 부르자면 코치. 왜냐면은 현업에 많이 있었어 봤으니까. 제가 너무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잘 나간다는 멘토라는 사람들이 현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현업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인문학 몇 개 했다고 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진짜 되게 힘들어. 왜? 인문학은 결국에는 재해석의 문제인데 현업은 다 새로운 걸 창출해야 돼요, 진짜. 회사라는 거는 신제품을 못 만들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라는 거는 신제품 둘 중에 하나예요. 신제품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이거는 되게 정말로 디테일과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컨트롤과의 싸움인데 그게 막 인문학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우면은 뭐가 다 되겠지 믿는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예. 인문학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논리력, 과학적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지. 예. 기본적으로 그게 있지 않으면 뭐 무언가를 대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맞아요. 고 작가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인문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스 시대 인문학이 있고 로마 시대 인문학이 있고 있는데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리스 시대 교육을 이제 우리는 인문학이라 그러는데 그리스 시대 교육에는 체육이 빠지질 않아요. 체육 교사가 교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요즘 인문학 그리스 인문학 그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철학자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뭐 오디세이 이런 거 옛날에 이제 시들 이런 것만 말하시는 거. 또 로마 시대 인문학을 보면은 그 사가 사막인가 그거 하여튼 7개 학문을 보면은 수리, 논리 이런 게 빠지지가 않아요. 기하학이. 근데 수학은 쏙 빼놓고 이제 또 거기 철학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문학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인문학 예,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학은 또 사람에 대한 학문이 사람에 대한 학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영규 씨 이게 생각의 시대나 아, 그 명저죠, 보면은 명저. 예.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다각도에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도 원래는 고전을 연구하신 분인데 예. 책이 뭐예요? 뇌과학, 뇌과학. 예. 뭐 심리학, 예. 뭐 이게 다 접목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새로 나온 학문들이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것들을 수학이나 그때 이제 논리학이나 그리스 고전과 엮어서 봤을 때 어떤 인간과 인간이 만드는 인간 중에 갖고 있는 생각, 또 인간의 어떤 마음, 예. 또 인간의 문화를 예.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이 진짜 인문학인 거죠. 예. 이렇게 바라본 자체가. 예. 근데 보통 인문학이 뭐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 보면은 굳이 뭐 인문학 깊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인문학 깊이도 별로 없어요. 거기 극단이 고전이면 다 된다 하시는 예. 분이 이제 거기 극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고전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준 예, 것처럼 예. 무슨 바이블처럼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뭐 지금 초등학교 보면은 초등학생한테 기적의 고전 읽기 이런 거까지 나오잖아요. 예. 뭐 고전만 읽으면 뭐 엄청나게 아이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책을 읽어도 사고는 훈련이 되는데 고전은 옛날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방식도 여전히 좋죠. 막 맨손 체조, 조깅.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과학적 방법이 많아져 갖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게 코치들이 있어 갖고 그 뭐 예를 들어 체지방까지 다 재가면서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통나무 들고 있어서 막 통나무 왼쪽으로 했다 오른쪽으로 했다 그런 시대 그런 방법도 여전히 먹히긴 하겠죠. 예를 들어 가끔 뭐 프로 팀들도 전지훈련 가면은 정신 수양한다 그다음에 좀 정신력 강화 훈련해서 아직도 산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방법이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 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솔직히 요즘에는 워낙 특히 미국은 점점 과학서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기술 과학 관련 서적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이쪽 예. 제가 뭐 육아 쪽 애 키다 보니까 그쪽 베스트셀러 보면요. 베스트셀러 논문 같은 게 베스트셀러가 올라가는 거 황당해가지고 그냥 애들 키우는 건데도 근데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애들 키우는 게. 그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논문이 되게 많이 접해져 있는 게 그 베스트셀러예요.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단어장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데 그거예요. 그 구글 앵그램 뷰어라고 보면은 이제 1600년도부터 뭐 15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 단어가 과연 그 연도에 몇 프로나 쓰였나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네. 제가 다 쳐봤어요. 히스토리 조금 올랐어요. 1600년도에 비해. 그다음에 필로소피 철학 비슷해요. 테크놀로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요.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서적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판도에 우리는 지금 인문학을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엄청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 무게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솔직히 여기에서
과학책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예. 거의 없잖아요. 네, 또 이쪽 못 읽는 거죠. 못 읽는 거. 인문학적 중에 사회과학서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책 읽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또 어려워서 못 읽고 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 과학적 사고라는 게 되게 창의적인 거예요. 아니 예. 과학자들이 맨날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예. 되거든요. 예. 같은 분야에서도 새롭게 뭔가 개발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실험해 예. 봐야지만 그게 인정받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과 창의와 이에 피 튀기게 노력하는 예. 사람들이 예. 과학자이기 때문에 예. 과학적 사고라는 자체가 상황을 뒤집어 보고 예. 또 새로운 거 다시 보고 이런 것들에서 과학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문학을 배우는 게 논증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논리적 증명을 하는 건데 그 과학엔 논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 그렇죠. 실험 설계라는 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과학이라는 게 성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고 작가님이랑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읽지 말고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다양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좀 인문학 관련 서적, 철학 서적을 덜 읽기 때문에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친한 패치신 제가 블랙스완을 읽었는데 저는 이제 칼포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칼포퍼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인문학이면 다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좀 경계를 해줘야 되죠. 왜냐면 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알고 보면 우리가 틀린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인생은 밸런스가 잡혀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왜냐면 너무 다 그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 저는 삼성에도 있어봤고 뭐 박사도 해봤지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다 잘만 했는데 그 다음에 다 잘하시는 분들 그런 거 별로 안 읽는데 그다음에 제 특히 외국인 친구들 캠브리지 나오고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서 의대 나오고 의사인 친구들이 그런 포스팅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무슨 그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나 아니면은 어떤 대단한 과학 실험이라거나 블랙홀을 이제 입증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은 막 포스팅해도 칼포퍼나 뭐 니체 칸트 이런 거 잘 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문학이 그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이쪽으로 편중되지 말라. 편중되고 이쪽 과학적 사고나 그런 논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고 작가님 되게 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인문학으로 뇌 트레이닝을 많이 하셨으면 과학책 읽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셔야 돼요. 어휘도 깊어졌고 솔직히 인문학 옛날 고전들 읽기가 어려워서 되게 그거를 한번 파고 나면 책이가 쉬워지거든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그걸 읽고 과학책을 읽는데 어렵다. 그럼 공부 다 헛한 거죠, 솔직히. 왜냐면 그렇죠. 네. 트레이닝을 했으면 쉽게 읽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 뭐 이상한 뻘짓만 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 고전 읽는데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요. 저는 봤을 때 뭐 번역이 잘못돼서 왜냐면 저는 그렇죠. 워낙 그 네. 논문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충분히 다 따지면서 그 배경 지식은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는 원문 거. 어려운 건 있지만 번역이 예. 이상한 게 워낙 많죠. 예, 그래서 읽을만 해요, 솔직히 예. 저는 다. 뭐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20대 때 왜냐면 저는 그 박사라는 트레이닝을 쭉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나의 기준은 틀린 것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나의 기준은 이건 되게 엄청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꿈 얘기하다가 왜냐면은 잘못된 꿈 가이드를 만나지 말아라. 왜냐면 여러분은 소중하잖아요. 그 잘못된 꿈 가이드 중 한 명이 인문학이면 예. 뭐 다 되는 것처럼. 인문학 스승님들은 전 인문학 스승님들 존경하거든요. 인문학의 어떤 좋은 점을 가르치려 그러지 인문학 파리가 돼서 맞는 키로 쓰지 않으려는 거죠. 그렇죠. 인문학은 마스터 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는 키지 마스터 키가 아니라는 거죠, 인문학은. 원하면 돼. 그러니까 꿈을 좀 크게 크려면은 좋은 분을 많이 만나야 되고 좀 잘못된 분들은 피하고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꿈 크게 크라 그러고 되게 보통 말하거든요.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아까 고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디테일이 없으면은 결국엔 큰 꿈은 꾸기만 할 수 있지 성취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 그쪽으로 호도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꿈을 이뤘던 분들이나 거기에 일하신 분들과 다 접촉을 하면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이 진짜로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알게 되고 또 그 전에 기회 되면 거기서 잠깐 알바라도 그렇죠. 그런 게 좋은 거죠. 한 번만 해보면 딱 답 나오거든요. 예, 그분도 아까 말하신 거예요. 다 직접 찾아가서 뭘 이렇게 물어보고 해보라고. 답 나오거든. 다 경험해보면 답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는 꿈을 아주 정말 크게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번째죠. 근데 이게 그 각 포스팅마다 좋아요가 있는데 이게 상위권이었어요. 4위 정도 해요. 근데 대망의 그 20개 중에 1위는 사랑해라.
우리 20대 친구들이 사랑을 못 하고 있나요? 너무 슬퍼요. 사랑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나는 그 너무 짠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내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 한 권을 온전히 읽는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책을 시간 나면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우선순위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의 주말은 금토일은 연속으로 책만 읽는 것이죠. 대부분 책을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생각보다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책 읽으면은 책 읽기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잘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분 대단하시죠? 저예요. 내가 볼 때 제일 대단한 조언 같아. 너무 정말 이 허를 찌르는 드립 그쵸? 미치시겠죠? 그쵸?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피부의 두께는 얼마큼인가? 뭐 우라늄도 못 뚫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진짜 방사능도 못 뚫는 게 제 피부죠. 그래서 근데 고 작가님 이거 진짜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동의하죠. 왜냐면 내가 동의한다고 말하려고 했다가 누가 얘기했지? 본인이. 그 구체적으로 좀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 뭐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 그러는데 시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럼요. 예. 밥은 시간 내서 그렇게 꼬박꼬박 드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또 우리 인생공부도 마찬가지고 페이지도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20대잖아요. 20대에서 30대 많아봤자 중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깨어있는 40, 50대 분들이랑 대부분 시간이 있어요. 진짜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근하고 야근은 11시 12시 끝나고 주말에는 뭐 애 봐야 되고 그러면 뭐 정말 쬐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저였는데 제가 다 읽었어요. 1년에 20권 이상 읽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거 얘기는 한번 그러니까 틈틈이는 되게 중요한데 반대로 진짜로 책만 쭉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금토일 책 읽어야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러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책 한 권을 딱 저는 솔직히 하루에는 못 읽고 고 작가님은 독서 지존이니까 하루 만에 읽지만 저는 한 못해도 3일은 잡아야 한 권 읽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책 한 권 같은 게 한 달 이상 읽는 건 줄 알았는데 한 20대 그 중반인가 한번 3일 만에 싹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큐에 읽을 수 있다는 그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면 자신감 생기잖아요. 뇌에 뽕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항상 경험이 중요한 게 산을 한번 넘으면 비슷한 산들은 되게 쉽게 보여요. 전공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책 두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책 두꺼운 걸 몇 번 읽다 보면은 500페이지네, 600페이지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별로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400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뭐야 이게 언제 읽어? 500페이지, 600페이지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 몇 대 읽다 보면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여요. 뭐 몇 페이지 같은 거 마찬가지죠. 한번 하루 이틀 동안 책에 쭉 빠지면 그리고 그런 게 특히 처음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은 아니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MBC 방송하고 나오는데 하늘은 탁 맑고 오늘 진짜 맑잖아요. 바람은 샥 부는데 산티아고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동시도 어디 생각났냐면 그 코타키나바루라고 말레이시아 저는 또 잘 알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산과 바다가 있는 곳이 자연 환경 저는 이제 가장 많이 간 나라가 태국인도 불구하고 태국은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태국은 이제 덥기도 했지만 근데 태국은 언제 떠오르냐면요. 스타벅스 할 때마다 태국이 떠올라요. 왜냐면 태국에서 사람 놀 때 뭐 했냐면 독서. 태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그때 이코노미스트를 읽었어요. 이런 간지남. 그래서 거의 한 6일 동안만 그렇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읽었었던 된 이유는 제가 신혼여행을 돈이 많아서 아니라 신혼여행을 산티아고 갔다 얘기했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국내에 오기 전에 카오산 로드에서 한 10일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산티아고에서 힘들지 않았냐. 그냥 우리는 푹 쉬자. 근데 푹 쉴 때 뭐 했냐면은 둘이 그냥 밥 먹고 책만 읽은 거야. 와이프는 다른 책 사서 읽고 저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스트를 쭉 읽었죠. 그래서 그냥 먹고 커피숍 가서 읽고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책만 이 이코노미스트만 일주일 내내 읽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가면 태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그 위에는 그런 경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애기 생겨서 한번 그렇죠.
어떻게 네. 애기 생겼는데 네. 무슨 네. 커피숍에서 네. 책을 이렇게 네. 읽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젊을 때 한번 어디든 아니면 굳이 커피숍도 좋고 아니면 시간 내가 좀 약간 그렇죠. 야외로 나와가지고 네. 한번 쭉 자연과 함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하는 게 정말 엄청난 긍정적인 음. 경험과 추억이 될 수 있고 한번 그렇게 책을 딱 그 한 큐에 네. 한 권, 두 권, 세 네. 권까지 읽었다. 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추진력 완전히 밟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대 마찰력이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네. 굴러가기 시작하는 네. 거죠. 네. 굴러가면 스노우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한번 굴러가면 이제 눈동이 커지는 것처럼 네. 커지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네. 책을 쭉 읽는 시간이 매우 좋다. 전 권 작가님 말 너무 극공감한 게 저는 이제 외국에 좀 살았으니까 네. 저 외국에도 그 외국에서 미국의 동남아는 캐리비안 해협이에요. 거기가 싸요. 거기가 우리가 이제 동남아 가는 것처럼 캐리비안 해협으로 관광을 가는데 거기가 이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네. 저는 또 얼마나 저렴합니까? 최비수기에 갔겠죠. 가니까 이제 양놈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맞아요. 많이 오죠. 서양 분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너무 간지나는 게 선글라스 딱 쓰고 그 선베드에 딱 있어서 책을 딱 소설책 있잖아요. 막 그때 내 기억이 존 그라샴인가? 그 사람 유명한 소설가. 그렇죠. 그 사람 책인가 막 이렇게 읽었던 것 예. 같아 그 사람이. 아무튼 이게 참 날 와서 뭐 관광이나 할 생각이 했는데 진짜 관광이나 할 생각이나 막 어디 빠리빠리 또 돌아다닐 생각만 했는데 여유롭더라고요. 이게 딱 그 선글라스 쓰고 딱 거기서 책 보는데 나도 나중에 저런 삶을 나중에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딱 고 작가님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이 마인드가 이게 완전 북유럽 마인드인데 그러면서 이게 데니시나 스위디시 마인드인데 이게 역시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 와이프한테 배웠거든요. 네. 저도 무슨 여행 가는데 무슨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은 라오스 카페가 있대요. 네. 그 라오스요, 라오스? 라오스에 무슨 카페 하나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가 봐요. 네. 근데 걔가 너무 거기 좋아서 거기 갔는데 네. 안 돌아다니고 네. 5일 동안인가 계속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네. 야 너는 여행 갔으면 돌아다니고 봐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남는 건 사진인데. 근데 이런 게 자기는 참 이런 여행이다. 게 참 여행이다 그러는 거죠. 거기서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또 대로. 돌아다니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막 에너지 소모하면서 근데 그게 또 나름대로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가게 되면 뭐 기껏해야 3, 4일밖에 안 네, 됐으니까 네. 보고 싶은 거 봐야죠. 근데 20대 때는 또 막말로 이 악물고 하면 네. 시간 낼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편하게 뭐 바삐바삐 하는 거 아니라 편하게 하나에만 딱 집중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에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대니까 이제 그거를 비교하신 좀 어떤 되게 고수분인데 외국에 되게 오래 사신 한국 분인데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남들 어떻게 사는지. 너무 자기 인생이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근데 서양 애들은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여기 가서 자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명쾌하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재미없으면 남 인생 어떻게 사나 보고 싶은데 우리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훨씬 소중하니까 서양 사람들 와서 이제 책을 보면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플러스 알파를 네.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요. 이게 우리나라가 집단주의적 문화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뇌 발달이 어렸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더쇼크라는 다큐멘터리 보면요, 한국 엄마하고 그 외국 미국 엄마하고 서양 엄마하고 비교를 해요. 일단 뭐 카드 게임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미국 엄마들 같은 경우는 카드 게임 자기 점수하고 상대방 점수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엄마 같은 경우는 자기 점수가 높았을 때 그 쾌락 중추가 이게 활성화됐어요. 상대방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상대적으로만 좋았을 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게 왜냐면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도 집단주의적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서로를 비교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또 그러한 이게
부모를 통해 또 이게 또 형성이 되거든요. 네. 이게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걸 벗어나야지만 이건 진짜 행복도 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네. 있습니다. 행복의 기원책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단주의하고 물질 만능주의. 이게 이제 집단주의가 있는 네. 거죠. 다른 사람 꼭 비교하게 돼야 되는 게 거의 자동 반사 쪽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뭐 옆집 애가 뭐 하면은 다 엄마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 그렇죠. 그건 예. 인간 심리예요. 그거 그렇죠. 너무 예. 근데 이겨내야죠 그거를. 인간이니까. 이겨내는 게 중요하죠. 예. 예. 의식적으로 우리 딸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 우리 아들은 제가 존재만으로도. 항상 내 가소성 얘기하죠. 예. 우리 언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바뀌죠. 예.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바뀐 케이스라서 저 같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박사도 받고 삼성 가서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뭐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오늘도 고 작가님이랑 그 사전 노가리를 하면서 제 특이한 이력들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캐릭터도 아니고 책도 그렇게 많이 읽은 적도 없고 저는 좀 특이한 게 하여튼 경험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몸으로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동물 같은 자식이죠. 경험치 많다. 예, 경험치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책을 많이 읽는 건데 이제는 책을 되게 많이 읽죠. 열심히 틈만 나면 책 읽으려고 그러죠. 저도. 근데 뭐 그러니까 20대 때 서로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일찍 한 스타일이 고 작가님이야말로 또 책을 저는 30대 뭐 때부터 읽었기 여러분 때문에 저를 보세요. 예. 저야 뭐 30살부터 예, 했습니다. 자퇴생. 대학교 졸업 못 하셨잖아요. 자퇴생. 예. 여기 이게 신박산 꼴통. 예, 꼴통. 아 진짜 만나보면 예, 느껴져요. 정상은 아니다, 얘가. 대단함과 그치? 꼴통의 야스스적인 얼굴. 진짜. 제가 우리 나중에 카드뉴스 만들면 나는 꼴통이었다가 제 얘기의 제목이에요. 저는 고 작가님은 나는 자퇴생이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렇게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상위 1%도 아니고 아유.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상위 뒤에서 가까운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또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꼭 온전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은 체력이 쌓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습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30대가 되니 체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완전 극공감. 극공감합니다. 머릿속에 계획은 많이 있지만 체력이 부족하니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같은 구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20대로 돌아가도 축구는 다시 할 것입니다. 스마일. 하지만 달리기, 수영 같은 근지구력이 필요한 운동과 코어 운동은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웃음 표시. 30대에 체력이 받쳐준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주옥 같은 얘기예요. 이건 다 공감할 거야. 이건 근데 이 얘기 운동 많이 하겠다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체력이 점점 더 필요함을 급감하거든요. 그냥 선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급감. 그러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급감해요. 진짜 제가 요즘에 하수구에 물 빨려 들어가듯이. 제가 해야 된다 못하다가 제가 요즘에 막 푸시업 하고 막 저도 해요 요즘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일적으로도 체력 소진도 있지만 아니 애가 7살 정도 예. 되니까 이제 애가 둘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못 받쳐주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안 해야 되고 둘 다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애기도 그렇죠. 못 보고 애기한테 짜증 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또 미안한 감정으로 일하면은 일도 안 되고 맞습니다. 또 일도 안 되는데 애가 또 와.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깨내야 되는데. 그리고 게다가 보통 안 되라기보다 다음에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다음은 꼭 돌아오거든요. 네. 그럼 다음 돌아온다고 체력 회복됩니까? 안 돼. 체력 그 정도 그대로인데 오늘 말씀하신 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저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한번 아프셔갖고 운동을 55살부터인가 한번 제대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하셨네. 그래서 코치를 돈을 많이 주고 하셨어요. 네. 이제 병원 치료처럼.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신 거예요. 플랭크라고 아세요?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자세로 예, 버티는 알아요. 요즘에 핵심 코어 운동인데. 뭐 요즘 동영상도 많이 뜨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60이 넘으셔서 아직도 그걸 2분 이상 하세요. 저보다 더 오래 하세요. 2분이요? 네.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러면서 제가 부들부들 떨면은 너는 이 새끼 30대가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도 그러면 저희 아버지 되게 여러분, 무섭거든요. 그게 플랭크 자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저도 플랭크 안지 한번- 얼마 안 됐어요.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해보시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들부들 떨려. 부들부들 진짜 하자마자 불어 떠질 거예요. 안 떨려요. 하시면 예. 평소에 그 운동 안 하신 것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운동해도 그쪽으로 운동 안 하면 이거는 부들부들 떨립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1분 겨우 넘게 하는데 부들부들 떨리는데 우리 아버지 2분 하시더라고요. 그게 거의 전신 운동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걸 보면서 역시 그 뇌의 가소성처럼 몸도 가소성이 아 있어갖고 그럼요. 근육은 네, 뭐 근육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육 세포들은 예. 이 진짜 20대 때 뭐 즐기는 운동, 농구도 좋지만 이게 좀 이렇게 20대 때 하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구기 운동도 더 잘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부상도 방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운동을 배워갖고 좀 체력이 쌓이는 운동들 달리기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마라톤 하신다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되게 막 뭐 자기 이번에 춘마에 갈 거라고. 그게 참 인생에서 이벤트가 있는 게 좋은 건데 좋잖아요. 자기 기록도 꾸준히 재고 그렇죠. 예. 풍경도 보면서 뛰고 또 만약에 나중에 그 40대 때 뛰었을 때 그 아들 딸들이 아빠를 봤을 때 그 뿌듯함, 그렇죠. 그다음에 아빠 예. 멋있음 진짜. 그다음에 같이 뛰고 나중에 그러면서 뭐 계속 기록도 관리하면서 도전 의식도 생기고 이게 한두 개가 핵심 습관이잖아요, 운동이. 그렇죠? 네, 맨날 핵심 습관. 핵심 습관이죠. 될 때까지. 예. 전 국민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원래 20대 때 원래 이걸 하고 계신 분은 네. 나중에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오늘 방송 생각하시면서 절대 내가 이거 꾸준히 이어가겠다 네. 하시면 되고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20대 때만으로는 좋습니다. 아, 제가 잔소리 계속 해야 되는 게 제가 필립 쌤이랑 영어 방송을 하잖아요. 그 중에 제가 그 필립 쌤이 저를 스파르타로 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영어를 하라고 발음을 하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우리 또 그것도 사전에 합을 안 맞추고 하기 때문에 시키면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따라 하니까 제가 여러분도 꼭 따라하세요. 이거 방송 5,000명 듣는데 50명 여러분 저도 따라합니다. 하면서. 50명 따라 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상민군께서 댓글로 써주셨어요. 그 5,000명 중에 50명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맞아요. 너무 기특하고 뿌듯하더라고. 아, 이 잔소리하니까 하긴 하는구나. 하는 사람이 저도 들으면서 했어요. 해야 돼요. 입에 네. 그래 자꾸 한 번이라도 해봐야 자꾸 느는 거거든요. 근데 뻔히 느는 거 알면서도 안 해요. 제가 늘 말하죠. 그 안 하려는 의지, 그렇죠? 나라도 구할 의지예요. 그 정도면은. 그렇죠. 예, 진짜. 그러니까 그것만 포지티브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요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요렇게도 말했다 또 저렇게도 말했다 또 계속 자꾸 그렇게 하겠지만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겠지만 계속 우리가 조금씩 이야기도 에피소드도 바꾸고 좀 사례도 바꿔가면서 잔소리는 꾸준히 해야겠다. 그 명언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내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 진짜 예. 명언이죠. 카드 뉴스로 예.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예. 프랭크 자세 지금 시작하거나 푸시업 맞아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예. 진짜로 아니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자세라도 예. 그 고쳐 잡고 나도 고쳐 잡아야지. 나도 고쳐 잡아야지. 나 고쳐 잡았어. 아우 스트레칭 한번 했네. 저도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면 저 이거 팟캐스트 방송한 지 이제 꽤 됐는데 자세 고쳐 잡은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말 나오면 해야 돼요, 진짜. 예. 빨리 다 하세요. 뭐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보여요? 내일부터 해야지 안 됩니다. 지금 당장부터 당장.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앉았다 일어났다 3번씩 하세요. 다. 네, 지금 기다릴게요. 1번, 2번. 너무 빨랐나? 2번, 3번 다 했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죠? 이제 네, 그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업 하나는 꼭 해보겠습니다. 14번째, 취업을 하지 말고 창업에 목숨 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현실적이죠. 찹쌀떡이라도 본인이 직접 팔아보라는 말입니다. 결국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해보라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주체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봐야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성공시키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좀 순화시켜 적었는데 원래는 얼마나 피똥 싸기 힘든지라고 적어주셨어요. 또 시니어 입장,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온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딱 티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랑 더 같이 일하고 싶어지죠. 요즘은 특히 SNS의 발달로 누구나 작은 비즈니스에 쉽게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에 머물지 말고 꼭 도전해보세요. 참 꿀조언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감. 저는 해봐서 아는데 특히 고작가님도 이런 걸 많이 해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1인 기업가니까 네. 그러니까 해봐서 하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고작가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포스팅 하나 하는 거랑 책 한 권 쓰는 거랑은 진짜 뭐 그거랑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마라톤 보는 거랑 마라톤 하는 거랑 차이가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까지 아니고 왜냐면은 아니에요. 조깅? 마라톤 보시는 거 해본 적 있으세요? 힘들어요. 2시간 동안 보려면 어떻게 동안 뭘 그 재미없는 걸 2시간 동안 어떻게 봐요? 그것도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렵지만 뛰는 건 더 힘들죠. 그렇죠. 마라톤 2시간 보는 사람 전 세계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이렇게 포스팅 한다고 다 책 쓰는 거 아닙니다. 그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전 진짜 사업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는 세상을 이 주크버크 이런 친구들 때문에 세상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아진 게 솔직히 여러분이 실력이 있죠? 그러면은 실력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든 팔아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쓰거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올리죠? 득달같이 찾아서 다 알아서 갑니다. 그렇죠.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포스팅에서 제 포스팅 인기가 많거든요. 음. 저는 출판사한테 12개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12개. 되게 이제 큰 출판사도 많이 받았어요. 다 똑같은 거 포스팅을 출판을 하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출판사도 이게 돈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있으면은 그 제 패친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고 그냥 평범한 분들인데 워낙 글을 잘 쓰시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고 저도 고 작가님한테 그렇게 찾아간 거고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은 다 아름아름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뭘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하다못해 벼룩시장에서라도 뭘 팔아보고 그렇게 해서 경제 관념을 익히는 게 아니라 경제 경험을 느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언이 오우씨 이런 거면 꼴통이 아닌 것 네. 같단 말이지. 오케이. 박스가 열로 저도 애드립이었는데 경제 경험 예, 그렇지. 보통 경제 관념을 익히라 그렇지. 그러잖아요. 경제 그거는 경험이 머릿속으로 중요하지.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체화하는 게 되게 왜냐하면은 중요한 고 것 작가님 같아요. 이게 왜 박수가 나오시냐면은 경제 책을 쓰시고 실전을 다 해보신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간극이 얼마나 안 들어온지 아시는 당연히 그 경제 관념이 있으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야 있겠죠. 네, 안 들어와요. 예, 근데 특히나 없앨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줄이는 거랑 없애는 거랑 예,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뭐 장사라도 하나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보통은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불확실성과 한판 대결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어. 간지나는 말을 하시다니. 아니 근데 그게 엄청난 공포와 네. 엄청난 고뇌와 엄청난 고통과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앞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극복해 나가면서 원래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예. 그 경험치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로는 피가 팍 나요, 진짜.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주는 돈 받는 거하고 예.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하고 예. 무베이스에서 다른 사람 돈을 버는 거는 너무나 차이 나요, 큰 여러분. 차이죠. 진짜 돈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뭐 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늑대와 개 차이예요. 진짜 그러니까- 야수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 함부로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정말 그냥 맨 땅에서 다른 사람 돈 번다는 게 너무나 어렵고 리스크도 다른 너무 사람 크고. 투자 받는다는 게 사기 안 받고 예. 진짜 진심으로 투자 받는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고 예. 세 번째로는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창업인 장사하면은 그게 규모가 상관없이 내가 시스템을 창출하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을 한번 창출하는 그 경험이 또 리더십이죠. 그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걸 한번 아키텍처로서 쭉 이게 위에서 바라보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 만들어보는 경험과 예. 그 만들어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은 예. 이것도 안드로 차이거든요. 예. 근데 젊었을 때 한번 자기가 장사든 창업이든 한데 뭐든지 한번 시작해 본다면 예. 그런 경험치는 진짜 어마어마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진짜 20대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0대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왜냐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애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애 생기면 이게 그냥 애만 없어도 어떻게 하겠는데 예. 또 와이프가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애가 생기면 예. 이거를 어차피 그 인생은 전환 비용이 예. 이게 예. 들거든요. 특히나 직업을 옮기거나 직업 바꿀 예. 때 예.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그 가정에 있죠. 엄청 진짜 힘들죠. 예. 엄청나게 들어요. 그냥 뭐 그 단순하게 들은 게 아니라 예. 월급 받을 거를 안 받고 예. 하기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이 예.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복리로 누적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경쟁을 떠서 심리적 압박감이 그렇죠. 장난 눈알 예.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때 20대 때 20대? 한번 하면은 너무너무 기회가 예. 훨씬 많고 예. 그리고 20대 때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망하기도 힘든 게요. 예. 대출도 안 해주고 예. 막 돈 때려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규모에 맞게끔 도전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습니다. 제가 갑자기 개드립 한번 쳐드릴까요? 네. 이거 되게 현실적인 개드립인데 제 사업 아이템 하나 던져드려요. 이거 많이 나온 건데 내가 꽉 먹고 알 먹고 내가 앞에 거랑 엮어서 진짜 이건 방금 떠오른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온라인도 필요 없고 어디 줄 서야 되는데 가서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제 2,000원만 주시면 줄 서드릴게요. 그러면서 줄 서면서 뭐예요? 책 보세요. 그것도 괜찮네. 그런 거 해보면은 그렇게 말 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생판 어렵죠.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그런 게 나중에 경험이 되면은 엄청 어디 가서 말할 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효율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오토 비즈니스거든요. 날 진짜로 줄 많은 데서 사람들 그 대리기사처럼 대기 시켜놓고 대학생들 그 다음에 야 줄 서는 알바 들어왔습니다. 누구 가세요? 그럼 제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앱으로 만들어 볼까? 이거 해서 혹시 떼돈 버시는 분 있으면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예, 계속 해보는 해보시면서 거예요. 아이템 예, 발굴도 예, 해보시고. 예. 이건 솔직히 제가 우스개 개드립이 아니라 진짜 당장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 20대면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샷도 한번 찍어보고 그러면서 돈도 사진 찍으면서 책과 돈 사진 찍으면서 오늘 신 박사님이 주신 아이템으로 나는 돈을 내가 벌 나는 사장이다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예? 여러분 사장 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나중에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그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있냐 저는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감성 마케팅 제가 신발 깔창도 팔아봤고 저는 이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보면 여러분도 좋겠어요. 그게 해본 사람 그냥 고 작가님이 항상 말하시는 게 있어요. 페북에서 봐도 좀 제가 보면 신기하지만 저는 오프라인에 좀 강자거든요. 저는 온라인의 강자는 아니에요. 제가 맞춤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온라인에는 병자고 오프라인 강자거든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솔직히 저를 기로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런 이상한 짓을 많이 해봐서 그래요, 진짜. 그게 괜히 오는 게 아니라 자꾸 해보세요. 그게 티가 나요, 티가 나중에. 고 작가님 맨날 하는 게 신박사를 만나봐야 한다고. 제가 티가 나요. 예. 저도 만나보고 많이 이제 이해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예. 글로 봤을 때는 조금 맞춤법도 물론 병자죠. 그러니까. 근데 만나 보니까 얘가 많은 희한한 것들이 애구나, 그렇죠. 진짜.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20대 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찹쌀떡이라도 저희 때는 막 찹쌀떡 알바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찹쌀떡 알바부터 뭐 예. 크리스마스 실도 예, 팔아보고 뭐 그다음에 아무튼 뭐 고구마도 파는 애도 있었고.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SNS가 안 타고 보니까 좀 오히려 요즘에 좀 그 20대 때 창업에 뛰어드시는 대단한 분도 많지만 그런 거창한 거 아니라 소소한 거 있잖아요. 아직도 군고구마는 짤 없거든요. 군고구마 파는 데서 팔아요. 그것도 젊다 보니까 군고구마 페이스북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일한 군고구마 마케팅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인자인 거예요. 나 군고구마 마케팅을. 근데 이제 노상에서 팔면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SNS로 커버하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이제 그 내 아는 후배가 노상으로 뭘 하기 때문에 네. 같이 도와주면서 좀 알아본 게 있어요. 예. 중요한 건 그러면서 알아보면서 지금 법 체계도 알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금 시스템도 알게 제가 되고. 또 했거든요. 야 이거 내가 SNS를 해. 그러니까 그 불법이라서 드러나면 안 된다고. 예, 뭐 지역의 강자가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알아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거 모르는 거니까. 예. 한번 자기가 주스 좀 팔겠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과일 주스 같은 거 새롭게 자기가 개발할 수 있다고. 예. 되게 기특하잖아요. 예. 실제로 해보면서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1부의 마지막 그 조언인 15번째로 넘어가면은 영어 읽기와 쓰기는 뭐 반드시 마스터할 겁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영어와 읽기와 쓰기는 반드시 마스터할 것입니다.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영어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영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 읽기는 너무 3번 중요합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정보의 양과 질은 영어로 쓰여진 정보와 비교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수는 10,000분의 1 정도도 안 될 것이. 뭐 10,000분의 1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영어로 정보로 습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맹 같은 정보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영어로 일을 해도 막상 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읽고 써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읽기와 쓰기를 완벽하게 잘하진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항상 어떤 조직에서 일해도 그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영어 우리는 보통 요즘에 열풍이 옛날 이제 요즘에 뭐 영어 어떤 트렌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감으로 너무 그 말하기 스피킹에 되게 중점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잘못됐어요. 근데 실제로 업무상 필요한 분야가 있지만 네. 의외로 그 소수고요.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하고 이메일 보낼 수 있고 때로는 뭐 만들 수 있는 쓰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면 최소한의 읽기가 영어의 기본 베이스예요. 외국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 능력은 읽기입니다. 읽기.
그 고작가님 제일 잘하실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위키피디아에 기부를 한 100만 원 이상 했어요. 왜? 위키피디아가 없었으면은 나는 졸업을 못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대학원 모든 대학원생들이 특히 외국에 있는 애들은 다 위키피디아부터 먼저 봐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영문. 예, 영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영문, 한글은 아니야. 나무 위키가 안 되는데. 근데 어마어마해요, 진짜 데이터 양이 진짜. 아유, 정말. 뭐 레퍼런스도 어디 가면 뭔 책 봐야 되는지 다 붙어 있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거는 이거를 못 읽는 사람은 안타까울 정도예요, 제가 볼 때. 그거를 좀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딱 그걸 거부감 없을 정도 읽을 수준이에요. 잘 읽지는 못해도. 그래서 솔직히 책 안 읽어도 위키피디아 메인 페이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에디터 픽이 있어서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 솔직히 1년 내내 공부하죠? 금방 천재돼요, 진짜. 왜냐면 최고퀄의 글들이 레퍼런스 딱딱 붙어갖고 그 똑똑한 에디터들이 진짜 그거야말로 교양이거든요. 전자, 뭐 역사, 철학, 뭐 미국 역사, 뭐 인도 역사 다 올려주거든요. 에디터 픽으로 과학 뭐 안 올려주는 게 생물학 다 올려주거든요. 그것만 읽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 위키피디아를 읽고 못 읽고는 예. 얼핏 한 끗발 차이지만 예. 10끗발 차이 나는 거다. 예. 진짜로. 왜냐면 채찍 효과.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난다 진짜. 이게 위키피디아 읽는 거 자체가 갑자기 주는 그 정보의 그 효용이라고 하는 예. 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저도 그거야 왜 읽게 해야 되냐? 위키피디아 읽기 예, 위해서 예, 맞아요. 기본으로 예. 위키피디아를 읽을 줄 알아야죠 영문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영어 공부 더 하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대충은 읽지만 좀 더 빨리 읽고 깊게 읽으려고. 읽고 예. 이제 더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논문 같은 경우도 예. 좀 클리어하게 더 예. 꺼리낌 없이 좀 읽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하나 얘기하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영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가르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되게 플루엔트하게 하진 않아요. 원어민 같이 늦게 배우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만으로 39에 부교수가 돼서 되게 빨리 되셨거든요. 지금도 엄청 잘 나가시고. 근데 그 읽기 능력이랑 쓰기 능력이 뭐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군대까지 갔다 오셨고 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외국에서 살아보신 적도 없고 근데 그 읽기 능력이랑 쓰기 능력이 원어민보다 더 출중하세요. 그래서 그 펀드를 이렇게 이제 우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 교수가 뭐 몇백억 따는 게 거의 전 세계에 한 100명도 안 되거든요. 우리 교수님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되게 젊은 교수임에도 외지인이 싱가포르에서 근데 왜 그러냐? 읽기랑 쓰기 능력이 워낙 뛰어나갖고 워낙 빨리 읽고 워낙 빨리 쓰세요. 잽이 안 돼요 아무도. 뭐 영어를 되게 멋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보면 촌스럽게 해요. 한국 아저씨처럼. 근데 워낙 읽고랑 쓰기 되니까 경쟁이 아무도 안 돼요. 심지어 그 원어민들도 부탁할 정도예요. 빨리 쓰니까 워낙 학습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확실히 읽기. 그다음에 제가 삼성에 가서도 영어 자료 읽는 시간은 되게 많아요. 영어 말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영어 말한 건 딱 한 번. 내가 영어 수업했을 때. 영어로 일본인 엔지니어 왔을 때도 통역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쓸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일본 엔지니어 영어를 너무 못했고 그다음에 쓰기는 가끔 써요. 뭐 물어볼 때. 근데 해외에 뭐 물어볼 때. 그다음에 거의 그다음에 뭐 발표해야 될 때. 삼성 영어 발표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엔지니어 독일 엔지니어들 왔을 때 그때 영어를 썼긴 썼구나.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읽기는 매일 있어요. 영어 읽기가. 어느 회사나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과자 회사를 다녀도 과자가 한국에만 있겠어요?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솔직히 일본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미국이 크고 얼마나 큰데 그렇죠? 독일에는 과자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장 조사도 너무 쉽고 너무 사례가 많아요 진짜. 오히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강의 때 항상 설명하는 건데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코리안 워 한국전쟁 치면은 한국전쟁 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자료가 더 적어요. 미국 말보다. 레퍼런스도 적고 분량도 적어요. 심각한 거 한국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데 미국이 더 많이 알고 있어 한국전쟁에 대해서 우리보다. 그 위키피디아만 봤을 때만. 그렇죠. 나무 위키가 이제 해주긴 하는데. 예. 그래도 안 돼요. 워낙 한국전쟁은 큰 전쟁이어갖고 그렇죠. 그 조사한 게 많아갖고 또 해외 뭐 외국에서 많이 왔으니까. 걔네가 완전 우리가 하고 했기 때문에. 통치를 했었잖아요. 걔네가.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읽고 안 읽고는 앞으로 더 심화될 거예요. 진짜 이 금수저 은수저의 핵심은 진짜 영어예요 사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금수저 흑수저는 금수저 애들은 뭐냐 영어에 접할 기회가 일찍 있었고 그 얍실한 건데 이게 이제 뭐 주재 언어로 따라 나가거나 뭐 외국에서 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 볼 때 영어 공부를 따로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몇 명 있어요. 그 아주 극소수는. 그렇죠. 그럼 이제 수학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만약 영어를 잘하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집들이 다 돈 벌어서 못 시키는데 어학 공부밖에 안 시켜요.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게. 근데 어학 공부는 익히는 거거든요. 익히는 거. 언어는 익히는 거거든요. 익숙 반복 숙달이에요. 우리가 영어 방송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교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거를 시작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말하기를 되게 예. 중시한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예. 왜냐면 사회 나가면 말할 기회가 거의 없고 말하는 거는 계속 말을 해야지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말할 기회가 없는데 그거 솔직히 오히려 효율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뭘 알아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모르는 단어를 안 해온 상태에서 자꾸 말하기로 배우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상황이 최소한의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애인이나 뭐 그 영어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필요에 의하면 이거 모를까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쓸 데가 없거든. 근데 읽기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읽기 같은 경우는 그런 애인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자료를 보고 싶을 때나 그럴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읽기는 정말 너무나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불구하고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 읽기를 학창 시절에 어설프게 해서 그런지 다 착각하는 게 나는 예. 읽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전혀 안 돼요. 어려워요 예, 읽기. 전혀 안 돼. 전혀 읽기가 전혀 안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건데 읽기가 진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영어를 읽기랑 쓰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영어랑 읽기 쓰기가 돼야 영어랑 읽기가 되면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도 영어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한국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그런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는 뭐 말하면 하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게 고 작가님 강조하신 것처럼 크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솔직히 여행밖에 없어요. 여행밖에. 근데 그 진짜 영어랑 읽기를 쓴다는 거는 그 여러분의 그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안드로이드로 보내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그거를 못 해갖고 여러분의 귀중한 능력과 가치가 확 꽃을 못 피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너무 그 메말라 죽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몇천 번을 말해도 강조해도 진짜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보시고 나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특히 영어는 이제 시작이다. 소설책도 보고 최소한 고등학교 때는 공부했을 거잖아요. 읽기를. 그때는 말 그대로 독해를 했다면 그렇죠. 이제 읽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읽기. 그걸 확장시키면 쭉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우리 놓지 나서 다 말고. 지금 고 작가님 저는 힘들게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되게 힘들고 솔직히 얘기해서 빨리 탈고되고 좀 해가지고 영어 공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왜냐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너무나 그렇죠. 크게 되니까. 레벨이 다른데 그 킨들 하나 사면은 책은 끝나는 건데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읽기가 힘드니까 얼마나 우리 가여워요, 진짜. 그렇죠.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필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교실 인생공부 영어 교실 우리 열심히 들어봅시다. 필립 선생님이 벌써 목소리 얼굴도 미남인데 아니 나는 예. 오늘 그 MBC 방송 가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방송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2년 동안 해도 이게 잘 늦는 거지 않다. 그분은 방송 많이 늦었다고 했는데 나 스스로 그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체질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필립 선생 같은 우리 그 우리 팟캐스트에 새로 모셨는데 처음에도 잘하잖아요. 처음인데 그런 거 해본 적 절대 없는데 너무 잘하신다. 차분하고 나보다 훨씬 낫다. 차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타고나셨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하시면서 영어는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은 이제 3부는 여기서 5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부에서 나머지 5개를 하면서 이제 20대 후에 20대 때 꼭 했으면 여러분들이 했으면은 그 30대, 40대, 50대, 60대 아주머니, 아저씨, 삼촌, 누나, 형, 고모, 이모들의 진짜 간절한 조언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무리 갑자기 간지나는데 20년 후에 했던 거를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않았던 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거는 별로 후회 안 해요. 해봤으니까 오히려 그게 경험치로 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근데 나이 들어서 하지 않은 것들은 정말 많이 후회하는데 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자꾸 우리 애들 얘기하고 뭐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20대 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솔직히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열심히 벌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은 독서왕도 제가 시상도 할 거고
도전왕도 시상도 할 거고 실패왕도 시상도 할 거고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도 막 2권도 보내드리고 5권도 독서왕은 10권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진짜 좀 으쌰으쌰 해갖고 한 명이라도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또 피어나서 다른 친구를 또 깨워주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진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송 함께 나아가는 방송을 만들려고 좋습니다. 계속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